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 이성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텍스트 임베딩이 원본 텍스트만큼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연구입니다. 발표는 인트로덕션부터 임베딩 인버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다루고, 그래서 임베딩 인버전을 가능하게 하는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프로포즈 메소드에 대한 설명과 그의 실험, 그리고 결과와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이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임베딩, 텍스트 데이터의 임베딩 자체가 원본 텍스트만큼의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연구인데요. 최근에 LLM이 많아지고 또 많이 발전하면서 최근 이 LLM 기반의 시스템들이 더 효율적인 검색과 저장을 하기 위해서 벡터DB에 정보를 저장하는 추세입니다. 이때 텍스트 자체가 아닌 임베딩만 저장하고 공유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미지 임베딩으로부터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연구 사례들이 있었기에 과연 텍스트 임베딩이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임베딩으로부터 원본 텍스트의 전체 재구성이 가능한지 탐구하는 논문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벡터 텍스트의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임베딩 자체가 원본 텍스트와 거의 동등한 양의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논문입니다. 다음은 임베딩 인버전인데, 이 임베딩 인버전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텍스트 임베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텍스트 임베딩은 어떠한 텍스트 시퀀스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임베딩 벡터로 매핑하는 것을 텍스트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임베딩 벡터는 의미적 유사성의 개념을 인코딩하는 데 유용한데요. 이때 의미적 유사성이 높으면 매핑한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서로 가까운 임베딩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이제 텍스트 임베딩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임베딩 인버전은 무엇인가? 어떠한 벡터를 다시 원래 텍스트로 구성하는 과정을 임베딩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아래 식을 보시면 이 파이는 어떠한 텍스트 x를 임베딩 벡터로 매핑하는 인코더를 의미하는데요. 이 임베딩과 원래 임베딩의 코사인 시뮬리티를 최대로 하는 그때 텍스트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떠한 텍스트를 벡터로 매핑하는 이 인코더를 통과한 이 임베딩과 원래 임베딩의 코사인 시뮬러티를 최대로 하는 이 X'의 텍스트를 찾는 것이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찾으려면 가능한 모든 텍스트의 시퀀스의 조합을 모두 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임베딩에 대해서 가장 그럴듯한 텍스트의 분포를 학습을 함으로써 인코더의 인버전 함수를 근사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인코더를 인버전한 텍스트의 분포를 ML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임베딩 인버전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로 이 연구에서는 벡투텍스트라는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벡투텍스트를 간단히 말하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트랜스포머에 결합된 모델인데요. 이전 모델의 아키텍처는 디코더를 사용을 해서 이 임베딩을 인풋으로 받아서 텍스트로 뱉는 이 간단한 아키텍처로
인베딩 인버전을 시도를 해왔는데 반면에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백투텍스트라는 모델은 일단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를 모두 사용을 하고 인코더로 그냥 인베딩을 바로 고차원의 인베딩을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의 인베딩을 어떠한 시퀀스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모델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때 MLP를 사용을 했고 이 시퀀스 형태로 만들어서 인코더에 인풋으로 넣어서 좀 더 고차원 인베딩, 그 인베딩 간의 관계를 좀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백투텍스트는 MLP와 트랜스포머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목적은 고차원 인베딩을 원래 텍스트로 변환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에서 어떠한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사용하라 하고 기존 연구에 비해서 인풋으로 넣을 때 MLP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시퀀스 형태로 변환해주는 이런 과정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을 사용해서 나온 텍스트 그리고 그 텍스트의 인베딩은 원래 인베딩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백투텍스트를 통해서 초기에 생성된 이 텍스트의 인베딩은 원래 인베딩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인베딩이 원래 인베딩과 가까워지도록 반복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이 백투텍스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각 반복 단계에서 그때 생성된 텍스트를 다시 인베딩해서 어떤 타겟 인베딩과의 차이를 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텍스트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투텍스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도메인 내에 있는 데이터셋들과 또는 도메인 외에 있는 어떠한 도메인 밖에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성능을 평가를 했습니다. 도메인 외의 데이터셋의 성능 평가한 자료는 이 표는 어떠한 성능을 측정을 하고 이를 데이터셋에 대한 토큰의 시퀀스 길이별로 정렬을 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성능 평가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백투텍스트의 핵심은 어떤 텍스트를 생성하고 이를 다시 인베딩해서 이 인베딩과 타겟 인베딩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5번만 하는 것만 해도 이 77%의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77%의 스코어를 달성을 했고 더 나아가서 50번의 수정 즉 이 n스텝이 50번 반복을 하는 것과 거기에 더해서 시퀀스 빔이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서 더 높은 리컨스트럭션 스코어를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n스텝은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반복을 몇 번 할 건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고 이 시퀀스 빔은 가능한 시퀀스의 조합의 후보를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가, 얼마나 시퀀스의 조합을 고려할 것인가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시퀀스의 조합을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퀀스 빈과 이 n스텝이 현재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한다는 것을 보였는데요. 또 out of domain 데이터셋에서는 결과적으로 15개의 데이터셋에서 모델을 평가한 결과로 그 중에 쿼라 데이터셋이 가장 리컨스트럭션 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쿼라 데이터셋의 토큰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재구성하기 쉬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벡터 텍스트는 다양한 길이의 입력 텍스트에 잘 적응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리컨스트럭션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인풋 시퀀스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리컨스트럭션의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자는 이 텍스트 임베딩이 텍스트 임베딩만으로 원본 텍스트 시퀀스를 정확히 복원할 수 있는 이 벡터 텍스트라는 모델을 제안을 했고, 그 성능을 실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 결과 충분히 수정하는 횟수를 반복을 할 경우에 32토큰의 텍스트에 대해서 최대 92%의 정확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베딩만으로 원본 텍스트와 거의 동일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을 시사를 했고, 더 나아가서 기존에는 이 벡터DB에 임베딩만 저장이 돼서 이 보안이 잘 되겠다라고 여겨졌는데, 임베딩을 처리할 때도 원본 텍스트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조치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 방향으로 한계점이지만 향후 방향인 것 같습니다. 향후 방향으로 이 연구에서는 최대 n스테이블 50 그리고 시퀀스 빔을 8까지만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그렇게 해도 그때까지는 아직 성능과 비례한 것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능과 좀 더 높은 값을 해도 성능과 비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논문에서는 이제 향후 방향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는 어떠한 텍스트를 임베딩 인버전에 통해서 텍스트를 생성을 할 때 아직까지는 32토큰밖에 생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델로는. 그래서 조금 더 긴 텍스트로 확장성에 대한 것을 향후 과제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델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석사과정 이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